5의 7절 다공평판 사이의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의 13을 보면 다공평판 포러스 물질이 되겠습니다. 구멍이 뻐끔뻐끔 뚫힌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꽉 찬 것이 아니라 다공성, 구멍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술술 불러가는, 바람이 잘 통과하는 그러한 평판이 돼 구멍이 숭숭 뚫혔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이렇게 V의 속도로 불어넣고 이쪽에서 빨아들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판은 아주 큰 평판이 되겠습니다. 큰 두 개의 평판, 이런 평판 사이에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평판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아래 평판은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면 쿠에테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분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구멍이 둥둥둥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오는 그러한 유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당연한 가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유동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Z방향으로는 아주 커서 이쪽 방향 유동이 여기서나 이 단면에서 이쪽으로 바뀌지 않는, 따라서 필요한 좌표는 X와 Y 좌표만 필요하고요. 속도도 UV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고요. W는 0이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UXY가 되겠습니다. 정상유동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력을 무시하고 기본 가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 가지 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X방향으로 속도 및 압력이 변하지 않는 가정을 합니다. 즉 이쪽으로 아주 길어서 이쪽으로 아주 무한히 긴 경우라면 여기서나 속도가 바뀌지 않겠죠. 끝에 가면은 바뀔지 몰라도 여기 무한히 긴 경우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가정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가정은 UVPY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정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4까지의 가정을 적용해서 가버닝 이퀘이션을 적으면 연속 방정 즉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죠. 그 다음에 X 모멘텀 이퀘이션, Y 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을 적으면 5의 76 A, B, C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계 조건. 이와 같은 필요하다면 Y = 0에서 U가 0, 요거는 알고 이제는 V도 있어야 되겠죠. V도 여기서는 V로 불어 들어오고 흘러나가니까 이와 같은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우리가 원래 5까지 다 하도 되지만 2단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가 어떤 변수의 함수인가요? 를 살펴보면은 자, U는 X 함수인가요? Y? 기본이죠. U는 X, Y 좌표의 함수고 독립변수의 함수고 그 다음에 식에 나타나는 파라메타 로가 U에 영향을 미치나요? 즉 U는 로에 따라 달라지나요? 식의 함수가 되죠. 달라지죠. 로, 뮤 이렇게만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외에 더 있죠. 경계조건도 나타나는 파라메타도 속도 분포를 U를 구해 본다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H, U, V 이런 것도 다 파라메타, 속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메타. 즉 우리가 이런 걸 적을 때는 가버닝 이퀘이션과 경계조건에 나타나는 변수들의 다 함수가 되겠죠.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단계에서 실험을 한다면 이거 갖고 실험하면 되겠죠. 실험은 무차원의 해석 물론 차원 해석을 하겠죠. 여기서 차원 해석.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식을 풀어서 해를 구할 수 없다면 실험을 하는데 이런 거에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차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우에는 가정 5를 적용하면
지배방향 조금 더 단순화할 수 있겠죠. 가정 5라는 것은 다시 저것은 x방향의 속도 및 압력이 x방향으로 무한히 길다면 우리가 고려한 거 2차원 유동이 됐는데 여기서는 라운드 u 라운드 x는 0, 라운드 v 라운드 x는 0, x방향으로 여기서나 바뀌지 않겠죠. 길다면, 아주 길다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는 u, v, p, y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식 5의 79에서 이 식을 쉽게 풀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경계 조건 y 이꼴 0에서 v가 마이너스 v를 적용하면 c가 바로 마이너스 v가 되니까 v는 일정하네. 유동장 전체에서 v는 항상 마이너스 v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5의 79c에 대입을 하면 여기 대입을 하면 여기 v를 대입했네요. 대입하면 v dv, dy가 0이죠. 이거 0이네요. dv, dy가 0이면 이렇게 0이 되니까 이것만 0이네요.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p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식 7의 79b에 대입을 합니다. b.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여기 대입한다는 얘기는 v가 일정하네요. 마이너스 v로. 마이너스 v를 대입합니다. 이 v에다가 마이너스 v를 대입을 하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u에 대한 지배방정식이 되겠죠. v와 p는 다 구했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 그러면 경계 조건은 뭐 알다시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면 됩니다. 푸는데 자, 또 맨날 얘기하죠.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역시 이 u는 뭐의 함수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u는 y밖에 없네요. 이제 y, 파라메타는 여기 나타나는 h, u, v, h, v, nu 요거 4개가 되겠죠. 또는 조금 더 생각하면 요건 하나를 묶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즉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u, y에 h, u, nu분의 v 이거의 함수다라고 이건 항상 묶어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게 돼요. 이게 더 좋겠죠. 실제는 지금은 그러나 꼭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파라메타를 바꾸어가면서 실험을 또는 여기서 차원 해석을 해야죠. 사실은 차원 해석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험을. 그러나 우리는 4장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걸 배웠죠. 가분의 이케이션 자체를 무차원화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자, 지배방정식 자체를 무차원화하면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지배방정식이 항상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석을 실험을 더 적게 하고 해석을 잘할 수 있느냐 하려면 지금처럼 단계 최종적으로는 가버닝 이퀘이션이 있으면 그것을 무차원화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경우에 무차원합니다. 특성 길이 h인가요? 감이 와야죠. 특성 속도 u라고 할 수 있겠죠. 쿠에테 플로 메인이니까 속도 분포 u에 관계되는 건 이거에 1, 뭐 구멍이 뚫혀 있지만 u의 특성 길이는 u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차원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무차원화 할 수 있나요? 이거 일일이 이제 하진 않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d제곱 u스타 이거 4장 지금 잘 모르면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했다면 경계 조건도 바꿔야 됩니다. 자, y=0는 이 미분 방정식은 u와 y에 대한 식이지만 이 u 스타와 y 스타에 대한 식이니까 바꿔야 되겠죠. 무차원. 이거 하기 전에 요게 무차원이고 요게 무차원이면 요것도 무차원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요것을 무차원 수 알파라 둡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좀 익숙하죠. 누분의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일종의 레이놀즈 넘버가 되겠죠. 알파라는 무차원 수는 결국 레이놀즈 수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차원 지배방정식으로 했으면 경계 조건도 y가 제로면 y 스타가 제로죠. 그때 u가 제로면
U 스타가 어떻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Y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수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역시 내가 이 방식을 못 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U 스타는 이제 Y 스타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0, 1, 0, 1 여기 다네요. 자 U 스타는 자 언제 우리가 실험을 한다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U 스타를 Y 스타에 따라서 U 스타가 알파가 얼마일 때 속도 이렇게 알파가 얼마 알파만 바꿔가면서 실험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못 풀더라도 우리는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고 실험을 해서 훨씬 자, 이 과정을 앞에 여러 과정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단순화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버닝 이퀘이션을 무차원에서 나타나면 그 결과도 해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와 같은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실험을 아주 간편하게 해서 정리도 이렇게 한 장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네요. 자, 이것을 x라 두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비방 x는 x끼리 없는 거 모으면 이렇게 되고 변수 분리죠. 변수 분리. separation of variables. 변수 분리. 문법이 되겠죠. 하면은 5의 92식이 되고 이거 푸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자, 원래 이 방식 푸는 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그럼 x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곱하기 exponential의 c1 곱하기 c1을 c2라고 두면 이렇게 되고 근데 x 자체가 이거니까 이거 풀면 되고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또는 이렇게 되고 경계조건 아까 두 개 있죠. 대입을 해서 C3와 C4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대입을 해서 나타내면 U 스타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 구했죠. 우리가 구하는 해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차원이 있는 데라면 U분의 U는 뭐 이렇게 되겠죠.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거보다는 이렇게 무차원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자, 이제 이 속도 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알파에 따라 나타내지겠죠. 알파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알파의 값에 따라서 이쪽을 U스타로 했습니다. 이쪽을 Y스타. 바로 이렇게 쉽게 U의 속도 분포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은 알파의 값을 바꿔가면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알파가 0, 알파가 커짐에 따라서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되네요. 알파가 뭔가요? U분의 VH. V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 V가 0이면은 쿠에트 유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속도 분포 이렇게 됐죠. V가 없다면. 그런데 V가 이렇게 바람이 알파가 크다는 얘기는 V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랑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속도 분포가 이런 식으로 영향이 이렇게 밑으로 커지는 거지. 위쪽에 영향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파가 클수록 이렇게 되죠. 자, 알파가 0일 때 이거는 여기 이 식에서 리미트 알파가 0일 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U스타 구해보면 U스타는 이거네요. Y스타 이렇게 되겠네요. Y스타. 그 다음에 알파가 무한대 가면 알파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다 리미트 알파가 무한대가 하면 되겠죠. 알파가 무한대 가면 이거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고 1이 되네요. 1. 이런 곡선이 얻어지겠죠. 예, 알파가 0에 가면은 요런 곡선 요거죠. 요거. 알파가 무한대 가면 Y스타는 1, Y스타는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되겠죠. 요것을 그림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알파를 점점 크게 해서 알파가 50일 때 나타내 보니까 요즘 이렇게 되네요. 알파가 200일 때 나타내면 이렇게 되네요. 알파가 만일 때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경계청 개념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알파가 커진다. 알파가 점점 커지는 경우죠. 누분의 UVH 누분의 VH인데 예를 들어 알파가 커지는
V를 봅시다. V를 점점 크게 하면 속도 분포는 위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 경우는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가 U인 층과 속도가 이렇게 되는 급격하게 0에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이것도 보면 0에서부터 급격하게 바뀌는 이것도 보면 그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리지만 실제의 경우는 이 경우도 확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y = 0에서 u는 제로라 경계 조건이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무지 확대한다면 0에서부터 이렇게 즉 이와 같은 경우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도가 0에서부터 1까지 급격하게 바뀌는 경계청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벽면의 점성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속도 분포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유동에서는 그렇게 두 유동 영역을 확실하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알파가 만일 때 그래프 속도 분포를 그리라 하면 속도 분포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1처럼.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층을 아주 확대,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0에서부터 1까지 바뀌는 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층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7장에서 배울 겁니다. 경계청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고 이것은 무차원 지배방정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속도를 얻을 수 있겠고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차원이 있는 시계 58 지배방정식 무차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푸른 다음에 식을 구한 다음에 u분의 u는 1-x분의 1하면 그리고 알파로 두면 요놈을 알파로 둔다면 결국은 이렇게 무차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처럼 가버닝 이퀘이션을 푸는 경우는 해를 푸는 경우는 원래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나 무차원에서 해를 구하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호는 이렇게 되더라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훨씬 또는 하다못해 이렇게 u분의 u 이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무차원화된 형태로 차원이 있는 분포를 나타냈더라도 이렇게 식이 나타냈더라도 이렇게 무차원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식은 같은 겁니다. 예, 이상으로 다공성 유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